안녕하세요.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깊이 있는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수많은 기사랑 칼럼, 연구 자료들이 쏟아지는데 정작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정보는 많은데 의미를 찾기는 더 어려워진 시대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을 위해서 복잡한 텍스트 속에 숨겨진 가장 놀랍고 실용적인 통찰을 함께 발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할 자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2026년 3월 15일자 김형래 편집장의 칼럼입니다. 제목이 아침마다 지혜 294호, 책임의 미덕과 마음의 반경, 그리고 부제가 시니어의 품격을 위한 절제의 심리학인데요. 제목부터 엄청 묵직하죠. 네, 반경이라는 단어부터가 시선을 확 끄는데요. 이 자료는 겉으로는 특정 세대의 이야기, 즉 대한민국을 일구어온 시니어 세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시니어 세대의 이야기요. 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완벽주의랑 책임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을 좀 명확히 하고 싶은데요. 칼럼에서 제시된 전통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보수적 관점에서의 인간의 도리라는 개념하고 서구 심리학에서 말하는 죄책감 관리론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가치관과 서구 심리학의 만남이네요. 네,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어떻게 실질적인 삶의 지혜로 발전하는지 그 과정을 청취자님과 함께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아까 말씀하신 그 반경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예, 반경이요.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라서요. 약간 변두리나 경계선 이런 뜻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원래 어떤 지역의 가장자리나 경계를 뜻하는 한자어거든요. 가장자리요? 네. 근데 이 칼럼에서는 이걸 심리적인 영역으로 가져옵니다. 심리적인 영역으로요? 그러니까 내 마음 주변에 명확한 테두리를 친다는 뜻이죠. 내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영역하고 내 통제력을 벗어난 영역 사이에 아주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심리적 작업입니다. 와, 마음의 경계선을 긋는다. 벌써부터 확 와닿는데요. 오늘 논의할 모든 내용이 결국 이 마음의 경계선을 어떻게 우아하게 세울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경계선이 도대체 왜 무너지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요. 칼럼을 보면 우리 시니어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무기를 책임감으로 꼽더라고요. 그렇죠.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쉼없이 달려오신 분들이니까요. 맞아요. 이 책임감이야말로 지금의 사회를 만든 진짜 엄청난 미덕이잖아요. 네. 그런데 칼럼에서는 바로 이 훌륭한 미덕이 어느 순간부터 죄책감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로 변한다고 지적합니다. 책임감이 죄책감으로 변한다. 이 연결고리가 참 묘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설인데요. 책임감이 강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이 상황을 다 통제하고 내 힘으로 완수해야 한다, 이런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의지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고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처럼 모든 거를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순간들이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피할 수 없이 오는 거군요. 그때 시니어들의 내면의 목소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스스로 자책하는 거군요. 혹은 내가 지금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맘대로 안 될 때 그 원인을 외부 환경이나 노화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온전히 다 내 탓이다, 나의 부족함이다,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죄책감이 무서운 게요. 단순한 후회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후회를 넘어선다고요? 네. 특정 행동 하나를 후회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감정이 누적되다 보면 개인의 인격 전체를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짐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틀 안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행동에 대한 반성이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걸 설명하려고 칼럼에서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 이론을 하나 인용했잖아요. 서구 심리학계의 제니퍼 리드 박사가 지적한 죄책감 관리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서구의 심리학 이론이 한국의 전통적인 책임감이나 도리 이런 맥락에 딱 등장하는 게 꽤 신선하더라고요. 그 결합이 바로 이 자료가 가진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로 가족에 대한 도리나 책임을 말할 때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을 미덕으로 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헌신하는 걸 최고로 치잖아요. 하지만 제니퍼 리드 박사의 죄책감 관리론은 전혀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비합리적인 기대치에 갇혀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하는 건 개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악화된다는 건가요? 오히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정과 공동체의 안정마저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게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 자책이 역설적으로 가족 전체의 심리적 건강에도 독이 된다는 거네요. 청취자님도 이 대목에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칼럼을 분석하면서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가치관하고 서구 심리학이 결합된 저자의 시각을 무슨 특정 이념의 차원에서 옹호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죠. 단지 책임감이라는 전통적 미덕을 지켜내기 위해서 서구의 심리학적 관리법을 도구로 활용한다. 그 실용적인 접근법 자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두 관점이 어떻게 상호보완하는지 따라가 보시면 꽤 유용한 지혜를 발견하실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이 칼럼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단순히 이제 연세도 있으니 다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이런 일차원적인 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작정 쉬라는 위로가 아니군요. 네. 평생을 지켜온 책임을 다하려는 숭고한 의지 자체는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도록 심리적인 방어기제, 즉 앞서 말씀드린 반경을 세우라는 뜻이죠. 리드 박사가 말하는 관리의 본질도 결국 이 건강한 경계선 긋기에 맞닿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어야 하는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칼럼에서는 첫 번째 솔루션으로 행동과 인격을 분리하라는 조언을 던집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솔루션이죠.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일상생활에 아주 흔한 경험이 딱 떠올랐거든요. 어떤 경험이시죠? 청취자님,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주말에 오늘은 밀린 집안일도 다 하고 책도 한 권 다 읽어야지 하고 야심차게 일어났는데 막상 몸살 기운이 있어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만 있었던 날이요. 네, 계획은 항상 완벽하죠. 그때 우리는 흔히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의지박약인가다. 이러면서 자신을 막 공격하잖아요. 네, 정말 자주 하는 실수죠. 시니어분들의 경우는 이게 훨씬 더 뼈아플 것 같아요. 신체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계획했던 일과를 수행하지 못하는 날이 점점 늘어날 테니까요. 청취자님들도 방금 비유에 깊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자주 범하는 인지적 오류죠.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 원인을 즉각적으로 자신의 인격적 결함으로 연결짓는 습관 말입니다. 인격적 결함으로 바로 연결해버리는 습관이요. 칼럼은 시니어들에게 이 연결고리를 명확히 끊어내라고 조언합니다. 명확하게 끊어내라. 오늘 계획한 일을 못한 건 내가 나약해서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오늘 나의 신체적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은 결과일 뿐이라는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라는 것이죠. 행동의 결과랑 나라는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작업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에너지가 부족했던 거지 내 인생 전체가 무능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현실적인 반론이 하나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반론 말씀이시죠? 스스로한테 평생 매우 엄격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그렇게 매번 내 컨디션 탓, 환경 탓만 하다 보면 결국 나태해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방종으로 빠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경계하실 것 같거든요.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상황을 객관화하는 것에 넘어서서 모든 걸 외부 탓으로 돌리고 노력을 아예 멈춘다면 그건 도피성 방종이 맞습니다. 도피성이 맞군요. 하지만 이 칼럼이 흥미로운 지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이런 태도를 방종이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적인 태도라고 명명한다는 점입니다. 합리적인 보수주의요? 약간 정치적인 용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수주의는 정치적 이념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급격한 변화를 꾀하거나 비현실적인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진 자원과 현실적인 조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심리적 태도를 뜻합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존한다. 네, 즉 나의 신체적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변화된 현실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노화나 환경 변화에 에너지 낭비하면서 괴로워하는 대신에요. 맞습니다. 지금 나의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과를 찾아내는 겁니다. 잃어버린 젊은 시절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요. 아, 현재의 나침반으로 새로운 삶의 지도를 그리는 매우 이성적이고 치열한 전략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게 포기나 나태함이 아니라 내 남은 에너지를 가장 지혜롭게 쓰기 위한 현실 직시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에너지 분배라는 맥락에서 보니까 칼럼의 다음 섹션에서 다루는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이 훨씬 더 선명하게 와닿더라고요. 네, 관계의 경영 원칙 부분이죠. 칼럼에 제시하는 관계의 경영 원칙, 이 부분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매우 도발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명제를 하나 던집니다. 어떤 명제인가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머리로는 다 알죠. 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참 고통스러운 진실입니다. 특히 자녀들이랑 주변 지인들 기대를 평생 충족시키며 살아온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상실감을 동반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칼럼은 이를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삶의 경영 원칙이라는 틀로 분석합니다. 인간관계에도 경영 원칙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네, 기업이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야 하듯이 시니어에게 주어진 시간과 체력, 그리고 감정적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한정된 자원이니까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모든 관계에서 완벽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모든 자식의 기대를 채워주고 모든 지인에게 언제나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욕구를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필연적으로 감정적 자원이 다 고갈되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관계의 질 자체를 떨어뜨린다는 뼈아픈 분석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에너지를 쏟는 게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참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실망을 좀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감장할 수 있는 영역이요. 네,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반경, 즉 경계선 긋기라는 거죠. 사실 우리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되려다가 번아웃에 빠지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주 흔한 일이죠. 이건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관계의 진리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컬럼은 타인에게로 향하던 그 엄격하고 완벽주의적인 잣대를 거두어들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잣대를 거두고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그 분자리에 자기 자비, 셀프 컴패션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아, 자기 자비요? 과거의 낡은 관습이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대신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마치 오랜 시간 험난한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오며 고생한 가장 든든한 동반자를 대하듯이 스스로를 대우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오랜 시간 고생해온 동반자처럼 대우하라. 침 따뜻한 표현입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죠. 우리는 보통 타인이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관대하게 넘어가면서 유독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한 심판관이 되곤 하니까요. 근데 저는 이 칼럼이 그저 좋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더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수치가 등장하죠. 맞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잖아요. 청취자님, 칼럼에 명시된 아주 흥미로운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마음의 치유를 돕는 전문가의 심리 상담료가 1회에 약 1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1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10만 원이요. 이 구체적인 숫자를 듣는 순간 번쩍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주 현실적인 접근이죠. 실제로 마음의 병이 깊어져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필요할 땐 받아야죠. 하지만 일상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엄청난 예방적 가치를 지닙니다.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을 때, 아, 또 망쳤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을까? 자책하는 대신에요. 자책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만하면 충분하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라고 긍정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승리나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내면의 심리적 근력을 키워주는 일종의 고강도 트레이닝인 것 같죠. 아, 심리적 트레이닝. 이 작은 내면의 대화 하나가 매일 10만 원어치, 아니 장기적으로는 그 수십 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영리한 자아관리법인 셈입니다. 망쳤다 대신 이만하면 충분하다. 스스로에게 베푸는 자기 자비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남는 장사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습니다. 네, 아주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스스로에게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해주는 이 습관 하나만큼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기 자비를 베푸는 것의 중요성까지는 깊이 이해했습니다. 네. 그런데 머리로 납득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삶의 태도가 막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실천이 가장 어렵죠. 결국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 칼럼은 이 죄책감을 넘어 내일의 행동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심리학적 통찰의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건설적인 행동의 변화에 있습니다. 건설적인 행동의 변화요? 네. 칼럼은 막연한 후회나 과거에 대한 죄책감의 늪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대신 자신이 당장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그 무거운 감정들을 승화시킬 것을 주문하죠. 저는 그 구체적인 행동 예시들이 참 소박해서 오히려 더 힘이 있더라고요. 내일의 작은 산책, 그리고 지인에게 건네는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네, 일상적이고 소박한 행동들이죠. 무언가 거창하게 세계 평화를 이룩하거나 자식들에게 수억 원의 유산을 남겨주겠다는 비현실적인 강박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운동화 끈을 묶고 동네를 10분 걷는 것.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밥은 먹었냐고 묻는 것.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실천들이 도대체 어떻게 죄책감을 극복하는 열쇠가 되는 건가요? 완벽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사람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마비시킨다고요? 완벽하게 하지 못할 바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는 무력감으로 이어지죠. 아, 네, 정말 흔히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동네를 산책하거나 전화를 거는 것 같은 작고 명확한 행동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모여서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 이 감각을 회복시켜줍니다. 통제감을 회복하는 거군요. 여기서 우리는 처음 논의했던 시니어 세대의 본질적인 강점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책임감인가요? 책임감과 연결된 바로 질서와 절제라는 강점입니다. 질서와 절제? 시니어 세대가 오랜 세월 다져온 강점이 바로 이건데요. 칼럼의 결론은 이 훌륭한 능력을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검열하는 데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써야 할까요? 대신 내면에서 불쑥불쑥 솟구치는 자책감과 후회라는 감정의 과잉을 경계하고 다스리는 데 그 절제력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감정을 절제하는 데 써라. 네.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 마음의 질서를 단단하게 세우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반경을 유지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그 심리적 경계선이네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격동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시니어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지혜이자 품격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몰아치는 자책감을 절제력으로 다스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으로 일상의 질서를 회복한다. 오늘 다룬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이제 명확히 보이네요. 자,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오늘 우리는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을 통해 시니어 세대의 책임감과 죄책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경계선 긋기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밀도 있는 대화였습니다. 청취자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이 이야기는 비단 백발이 성상한 노년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세대를 불문하죠. 당신이 지금 학업이 치이는 학생이든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든 육아에 지친 부모이던 간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이 번아웃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요. 나의 한정된 에너지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환상을 내려놓는 법,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도 이만하면 충분히 훌륭했어 라고 말해주는 이 기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생존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마치며 청취자님께서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칼럼은 시니어의 시점에서 쓰였지만 이 논의를 우리의 현재 시간으로 앞당겨 적용해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적용해 본다? 만약 우리가 노년이 되기 훨씬 전인 바로 지금부터 타인을 적당히 실망시키는 연습을 하고 스스로에게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자기자비를 베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부터 연습하라.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연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정적인 안정만을 떠올리죠. 돈부터 챙기게 되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진정으로 완벽한 노후 준비란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을 넘어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우아하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을 지금부터 미리 훈련해 나가는
그 심리적 과정이 아닐까요? 타인을 적당히 실망시키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진정한 노후 중대는 단단한 마음의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청취자님들도 일상에서 꼭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청취자님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혹시라도 나를 옥죄고 있던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완벽주의의 짐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오늘 이 시간이 청취자님의 일상에 작은 통찰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번에도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롭고 유익한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스스로에게 관대한, 이만하면 충분히 훌륭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